강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A번의 동기, B번의 태도 해서 이거는 답이 이제 동지와 타이도만 가능한데 대부분은 다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이 동지 대신에 무디를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학습 동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그 다른 용어로는 안 되고 내부적 동기, 외부적 동기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태도 부분에 창의를 쓰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참여도를 반영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공동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타이도, 태도만 가능하다. 신거는 내시앙, 와이시앙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사요소 중에 방언 간의 발음의 차이가 가장 크다 할 때의 발음은 위인이라 그랬어요. 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합사로 파거인 이런 식으로 동목 관계이고 이제 우리가 그냥 발음이라고 할 때는 위인이라는 명사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위인과 위예는 다르다. 위예는 언어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발음이라는 것이다. 인서라고 하는 것은 음성의 4가지 물리적 속성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커지아 방에는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간혹 위에 방엔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이 비애니를 적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 색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정 색채가 이제 빠오이 비애니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미니 같으면 빠오이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마라송은 뭐냐를 이제 쓰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애니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또 뜻이 이미 나왔잖아요. 시젠장이라고 토라. 그래서 마라손 회의 하면은 이제 비엔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요 들어가면은 뒤에 한 비엔이 한 바위 이런 형태로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근데 이거를 뭐 시젠 장더 혹은 장시젠에 한이가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혹은 뭐 반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외국어 번역의 방식인 거죠. 절반 입력하고 절반을 이렇게 합치는. 그리고 이제 그 비번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위티 서차이 중에서 거의 서차이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간혹 오답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레이쇼이 장은 대부분 다 골라내 주셨는데 간혹 누락하신 분이 계셨고 여기 원줄레이 부분에 오답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슈시 꽁줄레이라고 하신 분은 사실 이제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제가 글자 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필기 도구류라고 할 때 슈시의 꽁주이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는 이것도 이제 문제 내에 이제 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레이를 쓰신 분은 아깝게 틀리셨고요. 필기류라고 해서 비지 혹은 비지귀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비쥐 용어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어에서 필기류의 비지는 다이어리라는 뜻이지 필기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방사우 생각을 하셔가지고 원팡스요 혹은 원팡레이 쓰신 분 있는데 중국어로 문방사우는 원팡스바오가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슈파는 서예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슈시의 자체는 이제 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슈쥐공은 없는 말이고 꽁쥐를 간혹 쓰신 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쇼시쥐 이런 것들은 다 없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에서 이 CO 쓰는 부분은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간혹 이런 식으로 이제 오탈자 CO 쓰셔야 되는데 D를 쓰셨다던가 이렇게 이제 났고요. 그리고 사람이 나무 옆에 원래 앉아서 쉬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다, 기대어 있다, 나무 옆에 앉아있는 사물이 나무에 기대는 모습, 기대어 쉬는 모습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그러니까 형상을 이제 설명을 하셨으면 그거는 다 정답으로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이제 득점을 하셨고 근데 여기 C 부분에 이제 팡 들어가는 부분에 오답자가 좀 많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길래 이제 제가 그 보충 자료를 조금 더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입술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이제 그 입구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말씀언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방자가 이제 그 결합을 한 그런 한자가 되는데 이 방자는 원래 밭을 가는 이제 그 농기구 가래를 그린 것으로서 원래 방향 사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이제 그 뜻을 의견을 묻다라고 해가지고 이 방이라는 뜻이 됐다는데
여기서는 이게 이 방도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그 풀이가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역성자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일반 형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리고 여기에서 뜻이 왔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언어, 말하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하신 경우에는 다 정답으로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뭐 쥐넌이나 뭐 쇼팡파 이런 것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칭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고요. 따이를 쓰신 분들도 조금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D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것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성의 그 변조 관련했는데 이거는 답을 좀 수정을 했었죠. 이때 란산 자체가 연성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반삼성이 아니라 삼성 연달아 올 때 앞에 오는 삼성이 이성으로 변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을 수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다른 삼성 앞에서 앞에 3호도 양평으로 변한다. 근데 이거를 반삼성으로 분류하신 분들이 좀 많았고요. 사성으로 분류하신 분이 있었다. 그리고 3호도 내지는 뭐 양평이라고 하는 경우는 다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비삼성 글자 앞에서 3호로 변한다고 이제 그 한 경우에는 이 앞에랑 뒤가 맞지 않죠. 비삼성 글자에서 3호 양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삼성 글자에서 3호로 변하고 비삼성 글자에서 반삼성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성의 조건은 사성 연달았을 때 앞에 있는 사성이 반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사성이만 라고만 하고 음료필이 적지 않으신 분도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반사성의 표현을 할 때 반, 취성, 뭐 반쓰성 다 정답으로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음높이 자체를 이성으로 변한다, 사성으로 변한다 한 거는 이제 오답이 되겠고, 1도라고 하신 분은 이게 이제 뒤에가 습관경성인 줄 알고 뒤에 있는 성조가 뭐 1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가 이제 그 사성 글자 앞에서 이제 양평으로 변한다라고 한 경우는 대부분 다 맞춰주셨고요. 이 뿌가 단어나 구 사이에서 경성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경우를 이제 경성의 음높이, 여기서 보면은 앞에 있는 라이가 2, 1, 4 3, 5였기 때문에 라이, 그럼 3호에서 그 다음에 오는 뿌는 4도가 아니라 2도라고 적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한다. 라이, 뿔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도라고 적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이게 인정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2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 뿔라이 이렇게 되는데 그 음높이를 적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요거 자체를 뭐 5일로 하셨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경성이란 표현 대신에 2도다 이렇게 하신 분은 정답을 인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라이프 라이 자체가 정반 형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반 형식에서 뿌가 경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경우는 점수를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상은 이 단어나 어구 사이에 왔을 때 라는 표현이 이제 원서상의 표현이니까 요 표현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뿌가 이성으로 변한다라는 건 잘못된 분석이 되겠고, 또 중첩사 사이에서 경성이 된다고 한 경우는 부분 점수를 드리기는 했는데 중첩사랑 중첩된 사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종계츠라고 하는 건 마마, 빠바 이런 거고 종계더 츠위라고 해야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뿌가 사성 앞에서 이성으로 변한다 이것도 지금 안 맞고, 뿌가 비사성 앞에서 오삼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경우에는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B가 다른 사성 앞에서 오사로 변하는 반사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맞지 않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에서 1과 2의 근거가 다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둘 다 수로성 성분인데 왜 위에는 성립하고 밑에 성립하지 않느냐에 대한 거라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근거. 그래서 수로성 성분은 연결할 수 없다 0.5점. 하지만 이 경우에 가능하다 0.5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에서 선택 관계를 나타낼 때 그 의문문 선택 요거 0.5점씩 키워드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선용사를 연용할 땐 요요를 써야 하고 그거를 쓸 수 없다고 했다라고 한 경우 요 1에 대한 근거만 점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로 성분을 연결할 때 제한적이라고만 하고 어떤
그러니까 수로성 성분을 연결을 할 때 뭐 제한적이다, 아니면 명사성 성분을 연결할 때 제한된 조건이 있다, 이렇게만 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누락하신 분들, 그리고 허를 연결할 때 허를 쓸 수 없다 라고 이제 하신 분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인트는 아니고 이제 뭐 수러, 뭐 형용사, 동사, 요런 문장, 요런 이제 키워드가 나와야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싱프랑 지아와가 대조적인 뜻이라서 그거를 연결할 수 없다 그랬는데, 간다고 싱프, 거지아와 할 때, 이 지아와오는 교만하다, 자랑스럽다 두 가지 뜻 중에서 자랑스럽다 라는 뜻에 해당되겠죠. 3번은 대부분 다 이제 맞춰주셨는데요. 이 슈엔점이 0.5점, 의문문을 0.5점으로 키워드 채점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누락하신 분은 그만큼 점수가 이제 까졌어요. 그리고 하이시랑 호어제의 근거를 반대로 착각해서 쓰신 분이 간혹 있었다. 이거는 둘 다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변환 관계 이거 따질 때 1번에서 이제 페이는 되는데 이제 안 된다 할 때 이 시환 자체가 심리동사. 그래서 심리 감각 인지 중에서 심리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면 이제 점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문장을 쓰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문항만 고르시면 각 1점씩 점수를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이제 전치사 종 빼야 된다라는 이 부분. 근거는 대부분 다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1, 2문항만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근거가 명확하면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에 처치 의미가 없는 동사를 쓸 수 없는데 강강류 동사는 페이지지에서만 가능하다 하면 점수 드렸고요. 비동작성 동사가 처치 의미를 쓸 수 없다라고 한 경우는 부분 점수 드렸어요. 왜냐면 비동작성 동사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해서 정확하게 이제 심리동사 뭐 이런 키워드가 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좀 고치신 분들 중에서 요게 지금 계속 같은 그런 근거를 쓰시는데, 이제 뽑이지를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까인 셔머셔머 차붙어도 되고, 그 다음에 A, B가 있으면 B가 A보다 뭐뭐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비지와 건지지가 의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변환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안 되겠고요. 근거로 빈약하고, 그 다음에 뿌비주에서 후시형 진홍체 쓸 수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내가 걔보다 잘하는 건 아니야, 내가 걔보다 못하는 건 아니야, 내가 걔보다 키가 큰 건 아니야, 내가 걔보다 키가 작은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시형 후시형 쪽을 비지지나 뿌비주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메이나 뿌루지에서 이제 정시형 쪽을 쓸 수 없는 거죠. 푸시형, 아까 정시형 쪽만 써야 되는 거죠. 푸시형을 쓸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부비는 이제 뿌비와 비는 정푸시형 모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년문에서 장소사 앞에 짜이나 종 등을 붙이지 않는다 라는 부분, 요거에 대한 근거는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전치사구가 주어의 위치에 올 수 없다 라고 한 경우는 점수는 인정을 했지만 그거보다 주어 자리에 쓰이는 처소사에 전치사를 붙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이제 맞겠어요. 왜냐하면 주어의 위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문두, 수로 앞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부사어가 앞으로 도치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주어로 쓰이는 혹은 주어 자리에 쓰이는 처소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 전치사를 붙일 수 없다라고 한 거는 근거가 잘못됐죠. 명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주어가 될 때예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나거러니 이지신시이고 이거러니 신신시라서 변환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변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주어 자리는 원래 특정적인 것이 오고 이제 목적어 자리는 불특정한 것이 오기 때문에 얘를 변환을 할 때 목적어 자리를 불특정한 부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쓰는 경우가 다른 거죠. 저 앞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앞쪽에서 한 사람이 뛰어왔다 라고 할 때 뒤에 문장을 쓰는 거고, 그 사람이 앞쪽으로부터 뛰어왔다 라고 할 때 앞에 문장을 쓰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저기 건너편에서 누군가 뛰어오는데 할 때 누군가는 내가 모르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이 문장을 쓰고 이 문장을 쓰지, 이 전달하려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누군가가 뛰어왔다라는 건 같지만 그 대상 자체를 알다 모르다라는 건 어떤 문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어용에 따라 내가 필요한 문형을 쓰는 거지, 뭐 정보를 100% 완벽하게 이게 동의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똑같은 동의격식과 이 변환식은 다른 거죠. 기능에 따라 이제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정보,
충실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해 근거로 이거를 복합 방향부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바오꼬 이거는 라이러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러가 붙었잖아요. 이란 똥주어일 때는 뒤로 빼는 것도 가능하고 이 사이에 넣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그 틀린 것의 오류는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을 고치신 분이 의외로 좀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번 지디엔이 주어 자리로 오게 되면서 이 지번을 빼고 지디엔자의 휴지아시항으로 고쳤잖아요. 근데 이 수량구를 동반하지 않으면 얘는 특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짜이자문의 주어가 부띵즈 라서 띵즈로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신 분은 이 스디엔 자체를 부띵즈로 보신 건데 요거 띵즈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에서 1번을 좀 고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슈 도슈관 지우슈 지우슈인데 이거를 부슈 짜이 혹은 부짜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존재를 나타낼 때 짜이를 써야 한다. 이 근거 쓰신 분이 있고 혹은 부슈 지우슈를 부슈 얼슈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불확정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확정한 것일 때 이제 뭐 얼씨를 써야 한다 이걸 근거로 쓰신 분이 있는데 요거는 요거이든가 불특정한 걸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는 고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수정 근거 각각 1점씩 했고요. 틀린 문항하고 수정 문항. 그러니까 요거가 2번을 고르시면 0.5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0.5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문제에서 쇼핑 깔정 이었기 때문에 요거 수정 0.5점, 문항 0.5점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위치 뽀르로 고치신 분도 혹은 링커 예쁘 위치 뽀르 해서 앞뒤 문항을 바꾸신 분도 링커 예쁘로 해서 이제 그 고치신 분도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르기는 많이 잘 골라주셨는데 내일 비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등산을 갈 것이다니까 사실은 뽑고 안으로 고치셔야 되는 거죠. 진관이 아니라 일단 뽑고 안으로 고치셔야 되고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니까 민텐 시아부 시아위 워men 또 야오취 바샨 이렇게 해야 돼요. 뽑과는 또랑 호응을 하니까 뒤에까지 고쳐주셔야 되는데 뒤에를 안 고쳐주신 분이 많았어요. 이런 0.5점 이제 차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관 대신에 부르를 쓰신 분도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뽑관 하이가 아니라 뽑관 또우 혹은 누락하신 분 이런 거. 그래서 뽑관이 하이랑 쓰이는 경우 보통 하이시의 형태로 뽑관 A 하이시 B 그래서 A든가 B든가 뭐 뽑관 민텐 시아위 하이시 따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진과는 전환관계를 나타내고 뽑관은 무조건 복문 혹은 전환관계가 없다 라고만 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이종 징광, 또종 징광 요거 누락한 경우에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관, 뽑관 중에서 한쪽 근거만 쓴 경우에도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진관 뒤에 부의 형식, 뭐 의문대명사 혹은 뭐 임지를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 쓸 수 없고 확정적인 사건만 나온다 한 경우에는 점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진관은 하이와 호응해야 되고 뽑관은 또와 호응해야 한다라고 하신 경우 부분 점수 드렸고요. 진관이 또와 호응해야 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 진관 뒤에 진술문이 오고 뽑관 뒤에는 의문문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좀 고치신 분이 있는데요. 주의하고가 충족 조건을 나타내고 필요 조건이 아니라서 주의호를 써야 한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어기상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충족 조건이죠. 그래서 주의호로 고치시면 안 되고 복문의 주어가 동일할 때 관련사어를 맨 앞에 써야 한다 라고 하신 분은 이때 이 관련사어는 접속사가 있고 부사가 있잖아요. 근데 부사는 그 주어의 동일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 뒤에 오는 게 맞아요. 이게 접속사일 때 동일 주어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고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10번 문제에서 이거 쇼시 꽁지 추서 이거 잘 고쳐주셨는데 아무래도 밑줄 그은 부분에 어휘관계와 이제 문법관계를 따지라고 하다 보니까 쥐박건시를 따지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목적어만 이제 쓰신 분들이 이제 좀 많았는데 이제 보통 그 목적어는 수어와의 관계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술목관계 이제 나와줬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해설관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웨이비 인관시도 정답으로 인정을 했지만 사실은 주웨이 주어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수어가 웨이이고요. 목적어나 보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똥빈, 슈빈 혹은 뭐 중부, 슈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정확하다.
그리고 술목 관계가 뭐 대신에 집에 피집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한 경우 뭐 점수를 드렸고요. 밑줄 그은 부분을 그냥 목적어로만 하신 분은 부분 점수 드렸어요. 그 문법 관계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여기서 치 따완미엔에서 이 따완을 관형어로 분석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정답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미엔을 미처 못 봤어요. 그래서 치 따완 할 때 따완미엔 전체가 치의 목적어 부분이고 요 부분만 따진다면 따완이 미엔의 관형어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치 따완 자체를 술보관계라든가 치食堂을 술보나 쭈앙정이나 피행장관시라고 본 거. 이거 아마 짜이食堂 치니까 쭈앙중 아니겠느냐. 근데 그건 변환식이 그런 거고 얘네는 문법 구조상은 다 술목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의미 관계상 각각 쇼시 공쥐 추소다 라는 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근데 가끔 이 칠만터울을 지혜고어나 무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혜고어가 되려면 먹은 결과로 칠청만터 만두가 돼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두 자체를 먹는 거죠. 그리고 팡시랑 꽁쥐를 이제 비교를 할 때 보통 얘네들 다 용, 什么什么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팡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떠한 추상적인 방법, 방식이 되는 거고요. 꽁쥐는 구체적인 수단, 도구고 자일리아는 물이라든가 뭐 이런 물질 같은 거죠. 종이라든가 그러니까 도구화되지 않은 천연 재료 물질 요건 자일리아어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대부분 다 이제 정답을 이제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답은 3, 4번이 돼 있지만 2번도 이제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 또는 3의 교역 방법을 이용했다가 2도, 3도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2를 이제 그 위주로 쓰신 분은 교실 안에 문체로 활용한 측면을 부각해서 하신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처럼 이제 그 상황, 물건 사기와 관련된 대화 연습을 했다라고 한 부분도 이제 정답으로 인정했고, 또 2와 3의 내용을 모두 다 써주신 분도 그러니까 4를 안 쓰고 2하고 3을 각각 서술해 주신 분도 점수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간혹 여기서 1번을 선택하고 이제 그 모둠 활동을 했다를 부각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1번의 그 항목은 좌화 요시 말 전하기 게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항목은 없었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4번은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 고용 부분에서 이 문제 자체가 보게 되면 밑줄 그은 부분에 지싱을 적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싱에 대한 근거를 적으라고 했었기 때문에 정답에는 얘가 수러로 쓰였고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형용사이다. 뜻은 안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동사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품사랑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것 자체라 품사와 그 품사를 구별하는 근거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품사에 대한 근거 0.5점씩 채점을 했습니다. 근데 1의 B에 동사를 누락한 채 뭐 수로라고만 했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품사는 동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동사 그 똥츠하고 왜 위는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왜 동사인지 왜 형용사인지에 대한 근거가 누락되고 그냥 임시적으로 활용됐다라고만 하신 분은 근거 점수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 A, B를 구별하지 않고 형용사 또는 동사로 활용됐다라고 해도 정확하게 1에 A가 형용사고 B가 동사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B를 이제 동사로 쓰인 건데 부사나 명사로 분석하신 분이 조금 있었고 또 B에 대한 근거를 능언동사 뒤에서 수로가 된다만 쓰시고 이제 목적어를 가지고 온다는 게 동사의 가장 큰 문법 특징인데 그거를 이제 누락하신 분은 부분점수였다. 그리고 이거의 활용이라고 대부분 다 잘 구별을 해주셨는데 차용으로 이제 분석을 하신 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겸유 부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적어로 쓰였다. 혹은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명사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가지고 온다. 동사 이 부분 0.5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품사는 왜 위가 아니라 이제 똥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왜 동사인지 명사인지 근거 누락하고 명사랑 동사의 문법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의미상 밀접하다. 이것만 쓴 경우에는 근거 점수는 드리지 않았다. 명사를 의 근거로 목적어가 되었다거나 하고 관용어의 수식 언급을 안 한 경우에는 그냥 점수를 드렸어요. 또 동사에 대한 근거로 수로가 되었다고는 하고 목적어 대동을 언급 안 한 경우에는 점수를 안 드렸어요. 왜냐면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게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티엔이 왜我们的友谊干杯라고 했을 때
이 찌엔이 이하 전체가 이제 웨이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웨이를 뭐 전체사고 보어라던가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뒤에 웨이빈이를 가진다 라고 하신 분들은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를 볼게요. 전공 B 부분에 1번의 정답이 메이원인데, 이 메이원 부분을 소품이라고 하신 분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주작인도 그렇고 임어당도 그렇고 소품문을 이제 창작을 한 건 맞는데, 이 소품문을 미문의 형태로 썼다는 게 주작인의 가장 이제 그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간혹 초창기엔 잡문도 썼지만 주로 미문 형태의 소품을 많이 썼고요. 쌍원은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가장 상위 개념의 이제 되겠죠. 그리고 시에징 쌍원은 쌍원의 한 종류가 되겠죠. 경무를 적는, 그리고 이제 서정산문 같은 거, 요런 거랑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겠고요. 시엔화는 그냥 뭐 한가롭게 서로 이제 떠든 한담하는 거고, 쪼자다 간칭 뭐 이런 것들 안 맞고, 요모는 임어당의 품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시에시 자체는 보통 산문은 신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사실적이기 때문에 시에시 샤오슈어 요런 데 이제 보통 많이 붙고요. 쌈메이는 우리가 신월파의 창작 주장이 싼메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화석습에 대한 거에서 오탈자가 너무 많이 났어요. 푹자화시 다이, 뭐 특히 요거 얘는 하오따이 할 때 따이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타 쓰신 분도 있고 쿠어 쓰신 분도 있고 이자오를 쓰신 분도 있고, 예차오는 조화석습과 함께 이제 그 루신의 산문시로 이루어진 산문집이고요. 덩의 시엔성은 조화석습의 한 작품인 거죠. 후진호 선생의. 거탕위에서는 주자청의 이제 작품이라는 게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리설인데, 기리설도 이 오탈자 이런 거 유의하시고 거기 문제 내에 A 이렇게 돼 있고 설 있기 때문에 기리설설 하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깝게 점수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서사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기리할 때 이게 이제 그 사람 인체를 나타내는 육변을 쓰셔야 되는데 로운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만 하신다던가 이런 오탈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싱링 쓰셔야 되는데 이제 동신이나 동성파는 공안파나 원매의 성령설과는 서로 대조적인 거예요. 그 동심은 이지의 동심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여기서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이 임서의 주장이 고문을 주장하되, 즉 백화도 쓸 수 있는데 고문을 백화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된다가 포인트예요. 근데 백화를 반대했다 라고 하신 분은 부분 점수. 백화를 반대했다기보다는 백화로 인한 문헌문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헌문을 제창했다라는 분이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0.5점을 드렸어요. 그래서 백화랑 문헌문이 공존할 수 있다가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급진 반대하고 문헌을 주장했다, 점수 인정했고, 백화로 문헌문을 대체하는 것을 반대했다도 점수 인정했고, 고문을 중시해서 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문헌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나친 급진을 반대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만 하시면 이 경우에는 부분 점수. 왜냐하면 이거는 백화문과 문헌문에 관한 논쟁이기 때문에. 또 구문학을 주장하고 식문학의 가치가 없다라고 한 경우도 이제 문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분 점수. 그 다음에 문법 형식 고전을 중시했다, 이런 거는 점수 안 드렸고요. 문학혁명을 반대했다도 추상적인 답변이라. 또 고문을 반대하고 백화를 주장했다는 반대적인 설명이 돼 있죠. 토어의 사용과 문법을 중시했다도 이가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토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어화된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백화에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 문법을 중시했다고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임서가 이제 문법 형식을 중시했다라는 그 표현과는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진독수의 주장에서 진독수 같은 경우에 이거는 문헌문과 백화의 언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백화문과 문헌문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타주의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고 3대주의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하신 분은 부분 점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문헌 백화 언급 없이 진독수는 문학의 내용에 개혁에 힘썼고, 뭐 호접은 언어의 형식에 개혁에 힘썼다라고 하면 부분 점수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화문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거의 쓰신 분은 부분 점수 드렸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진독수가 어화쉐화를 주장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틀리죠. 진독수의 주장은 이 어화외시 이고요. 이거는 문학혁명에서
이제 그 진독수의 그 서구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서구의 것을 좀 급진적으로 받아들이자. 예, 서구화 요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뭐 사람의 문학을 썼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맞지 않는 내용이고, 호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어에 근접한 언어를 주장하면서 백화를 제창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또 슈로 원리 이런 거 이제 주장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슈로 사실은 슈엘리 되겠고요. 서양의 서구의 사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이제 호적의 문학혁명, 그러니까 서구 문화의 문물에 대한 태도가 되겠고요. 또 문학의 내용이 있어야만 자신의 개성을 표출해야 한다도 지금 위에 주장하고는 좀 괴리가 있고요. 바이화원 할 때 이 화 적극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문학과 신문학을 두 그룹으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평가 부분은 뭐가 구문학이고 뭐가 신문학에다가 나와야 되는데, 문헌백화, 모는 물언을 제창하고 모는 백화를 제창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언부언 하신 분들, 이런 것들은 이 평가 부분, 분류 부분에 대한 점수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분에서 소설이 요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거의.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떠도는 한담이라서 또 대도에 이제 대비되는 소도의 개념이라서 소설의 지위가 높지 않았다. 즉 인식과 지위를 각각 1점씩 했고요. 그 인식에 대한 부분을 0.5점씩 이제 나눴어요. 소설이 비천한 문학이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점수를 드렸고, 소설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뭐 라고 하신 거는 이 시대 때는 이제 그 소설 자체가 이런 공리적 문학으로 여겨지지 않았죠. 또 고대에는 소설을 반대했다는 거는 또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냐면 공자나 이런 문인들이 소설이나 초사 뭐 이런 것들에 나오는 아무리 비천한 비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식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직외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뭐 예를 들면 뭐 귀신의 이야기 초현실적인 것을 다루었고, 뭐 이제 그 대략적인 뭐 편집 이렇게 하고 창작이 없다. 요거는 지계에 대한 설명을 하신 분은 여기 상황이 맞지 않고, 소설 하나의 문학적 양식을 보지 않았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소설의 지위 자체를 이 소설의 혁명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현저하게 이제 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식과 지위 각각.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설을 이제 단순히 문학적 형식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어떤 계몽, 각성의 수단.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어요. 각성의 수단 1점, 소설 지위 향상 1점. 이렇게 매겼습니다. 소설이 대중의 의식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만 했으면 부분 점수. 또 소설이 오의를 점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약하죠, 표현이. 또 사회 개혁이 소설부터 시작됐다라고 하신 분 부분 점수. 소설의 기능을 중시했다고 또 부분 점수. 그래서 고대에는 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지 않았는데 현대는 중시했다고 또 부분 점수. 근데 아속이 공존하는 진실된 소설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소설에 대한 인식 변화의 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소설의 혁신을 그냥 중시했다라고만 하면 또 이제 좀 많이 약하고, 또 고대 소설은 자아 표현의 수단이고 현대 소설은 공익성을 중시한다라고 한 것도 이제 그 조금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9강 피드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